지금 저는 이제 학습이 다 끝났는데요. 33번째 에폭에서 학습이 멈췄습니다. 네, 그래서 성능 지표를 좀 테스트를 해볼게요. 테스트를 할 때 모델점 카우드 프레딕터에서 로드 프롬 체크포인트라는 모듈이 있습니다. 그래서 로드 프롬 체크포인트에서 테스트 에피션트 내 안에 있는 여기 모델 체크포인트를 불러오고 모델을 바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네, 프레딕터는 죄송해요. 여기서 모델은 하고 그 다음에 스트럭처 스트럭처 적어줘야죠. 스트럭처는 efficient net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. 네, 뭔가 결과가 나왔는데요. 지금 테스트 로스는 0.13이고요. MA 값은 0.54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원하는 건 이 정도로 하면 사실 좀 심심하죠? 다시 테스트 한번 가볼게요. 일단은 제가 MA를 이렇게 적었는데 R2 값을 따로 안 적었어요. 그래서 R2 겹쳐버렸네요. R2로 다시 적고 다시 실행하겠습니다. 학습을 다시 할 필요는 없고 여기 테스트만. 그럼 R2가 나옵니다. MA 값이랑 로스 값이랑 R2는 0에서 1 사이 값으로 나오고요. 1에 가까울수록 잘 나온 거예요. 86이면 어느 정도 얘가 피팅을 한다는 뜻이죠. 근데 이렇게 보면 저희가 파라미터가 그 성능 지표가 총 3개예요. 근데 지금 이렇게 방금처럼 작성하면 좀 아쉬운 게 그 3개 각각에 대한 어떤 지표가 보이지가 않아요. 그래서 좀 테스트 이 부분을 조금 바꿀게요.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능 지표 3개 각각에 대해서 작성을 할 건데 요거는 제가 미리 작성해둔 내용을 복사해서 좀 사용할 테니까요. 이거 보시고 그냥 따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걸 좀 코드를 바꾸겠습니다. 이렇게. 네, 그래서 보면은 타겟 값에 땡땡 이렇게 하나 해서 레인지별로 하거든요. 그래서 전체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성능 지표 3개에 대해서 레인지에서 따로따로 스코어를 다 내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게 해서 보도록 할게요. 코드를 이런 식으로 바꾸면 테스트를 했을 때 좀 더 잘 볼 수 있어요. 보시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테스트 로스랑 0, 1, 2 성능 지표 3개에 대해서 구분해서 보는데 자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 첫 번째, 두 번째 세 번째죠. 나머지 2개는 90 이상인데 가장 첫 번째 성능만 좀 그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까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과를 시각화할 건데요. 시각화하는 거는 시각화 툴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UTS에 적어놓은 거 드로우 레저트 이용해서 여기 프레딕트 한 거랑 타겟을 쓰고 타이틀은 variable columns 뭐였죠? 컬럼 1번 변수죠. 이 columns 3 쓰면 되는데 지금 프레드랑 타겟을 얻어야겠죠. 그럼 이건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저희가 모델에서 인퍼런스에 이렇게 프레드랑 타겟 내뱉을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저걸 사용하면 되겠습니다.
그래서 모델을 인퍼런스 하고 여기 테스트 로더를 쓰고 스케일러도 써줘서 스케일러를 이용해서 인버스 한 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고 실행을 하면 스캐터 플롯이 그려질 겁니다. 네, 이제 인퍼런스에 뭔가 오류가 있다고 뜨죠. 그래서 인퍼런스 다시 가볼게요. 인퍼런스에 몇 번째 줄이었죠? 117번째. 117번째에서 프레드의 어펜드 프레드. 여기 프레드랑 프레드가 겹치네요. 그래서 이거는 프레드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겁니다. 그래서 다시 실행하고 다시 모델을 여기서 모델을 다시 정의해 줘야 돼요. 정의해 주고 여기서 시각화를 합니다.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하죠. 프레드 S 붙이겠습니다. 그 다음에 타이틀. 죄송해요. 제가 이 함수 쓸 때 타이틀이 아니고 타이틀스라고 해놔서 이것도 붙이고 그래서 이제 결과 플롯을 작성을 했는데요. 좀 한눈에 쉽게 이거 X축이 실제 모델 값, 실제 데이터 값이고요. Y축이 모델을 예측한 겁니다. 전반적으로 이 지오메트리 매스랑 맥시멈 값은 디포메이션 맥시멈 값은 어느 정도 예측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근데 여기 에퀴밸런트 스트레스 맥시멈은 조금 성능이 떨어진다까지 확인이 됐습니다. 네,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2D 뎁스맵을 이용해서 이 뎁스맵이 주어졌을 때 성능을 예측하는 어떤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고 결과도 확인해 봤는데요. 여기서 사실 실제에서는 이런 성능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 전처리 기법을 다르게 적용하고 이 모델 스트럭처도 다양한 모델을 사용해보고 이 안에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도 여러 번 바꿔보면서 성능을 올리는 작업을 반복하게 됩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쭉 실습을 진행해 보았고요. 이제 다음 시간에서는 똑같이 예측인데 스칼라 예측이 아니고 2D에서 2D 어떤 필드를 예측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